자, 우리 오늘 하셔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물리에서 마지막 단계 하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는 전자기에 대해서 했고 수업 시간에 역학하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파동만 하면 중학교 1, 2, 3, 4학년 동안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고등부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물리의 세 단계가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오늘 파동하자 이런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출석 면담 대비할 때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냐면 중학교 1, 2, 3학년 단원의 대단원 이름을 딱 보고 거기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자기가 쭉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질문 되게 크게 하시지 작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동이 뭐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파동이 뭐니? 라고 하는 중학교 1단원에서 배웠던 파동의 단어면 그냥 그대로 물어보세요. 파동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파동의 정의를 얘기하셔야지 너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야. 자, 파동이 뭐니? 그러면 바로 파원에서 발생한 뭐가? 진동이 뭐 하는 거? 퍼져 나가는 현상이에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파동이 뭐니? 그러면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이요. 여기서 끝내지 말고 자기가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조금 더 들어가 보세요. 이러한 파동을 분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파동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 파동을 분류하려면 당연히 기준 얘기하셔야죠. 파동은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 매질의 유무요.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따라서 파동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매질이 필요한 파동을 우리는 탄성파라고 얘기하고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파동을 비탄성파라고 얘기합니다. 파동을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은 얘기하셔야죠.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죠. 그쵸? 맞습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두 방향이 나란하다면 우리는 종파라고 하고요. 두 방향이 수직한 방향이면 횡파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되겠어. 정의를 얘기할 때 정의만 딱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가 더 얘기할 수 있으면 더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차분하게 너무 빠르지 않게. 알겠어? 네. 그래서 파동은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으로 파동은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탄성파와 비탄성파로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에 따라서 나란하면 종파, 수직하면 횡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생기부 읽어보니까 종파, 횡파 엄청 많이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볼 수 있으니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중 학교에서 배운 소리와 빛은 어디에 속하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소리와 빛은 그렇다면 너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어디에 속하니? 라고 얘기하면 그중 빛이라고 하는 아이는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탄성파이며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하기 때문에 횡파에 속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소리는 매질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탄성파이면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해 종파에 속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의 구조요. 알고 계세요? 파동은 5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 파동의 구조를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
횡파 구조 보시면 돼요. 그 횡파 구조로 5가지 요소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됐죠? 5가지가 뭐였지? 불러봐. 주기, 진동수, 진포, 파장. 꼭 여기서 멈추더라. 속력 새끼들아. 속력! 되겠어? 그래서 파동의 5가지 요소는 파장, 주기, 진동수, 진포, 속력으로 설명하시면 돼요. 되겠어?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횡파라고 얘기했으니 하나의 파원에서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동할 때, 진행할 때 여기에 있는 매질은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해야 되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할 겁니다. 그랬을 때 마루와 고래 모양이 반복되는 형태를 띌 텐데 그 중에서 파장이 뭐니? 라고 물어보시면 말해.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의 골. 네,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최단 거리입니다. 라는 얘기를 조금 더 수준 있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개놈의 새끼들 수업 시간에 한 거 하나도 안 싸요.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그렇죠. 최단 거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기는 뭐니? 얘기해야 돼. 차고차고 자기 입으로. 주기가 뭐니?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되겠어? 자, 그러면 진동수는 뭐니? 라고 하면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의 의미로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를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 배운 거 이 시간에 머릿속에 넣자. 물화생지 다 해야 되고 수학도 다 해야 되는데 언제 따로 외울래? 자, 진폭이 뭐니? 마루에서 말해. 마루에서 중심까지 해. 골에서 중심까지. 거리인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야?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높이를 재거나 중심에서 골까지의 깊이를 재는데 이게 진폭인데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진폭의 크기를 재는 방법이고 이게 뭐라고요? 최대 변위 이동거리 아니고 변위. 그래서 자, 진폭은 에너지, 파동 에너지가 왔을 때 그 파동 에너지의 크기만큼 매질을 들었다 놨다 할 거잖아. 그래서 라고 하는 진폭은 매질의 최대 변이에요. 라고 얘기하셔야죠. 매질의 최대 변이를 얘기합니다. 에너지가 클수록 진폭은 커집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되겠어? 자, 속력은요? 모든 속력 구하는 방법은 뭐니?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분의 거리. 되겠어? 네, 파동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빠르기로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또는 F 람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 파동의 속력은 뭐가 결정하니? 파동의 속력은 지랄한다. 진동수가 결정하지 않는다. 파동의 속력은 지랄하고 앉아있다.
파장하고 진동수는 속력을 계산하는 수단일 뿐이야. 속력을 결정하는 건 진동수도 파장도 아니야. 뭐라 그랬어? 파동이 전달되는 매질의 상태와 성질. 이 개놈의 새끼들아, 몇 번 얘기해요.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이 파동이 어느 매질을 통과하고 있느냐야. 어느 매질을 통과하고 있느냐. 그래서 매질의 상태와 성질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결정됩니다. 파동이 전달되는 매질의 상태와 성질에 의해서 파동의 속력이 결정됩니다. 자, 꼬맹아, 우리가 기타 연주할 거야. 기타 줄이 있어. 이 기타 줄을 이용해서 도라는 소리도 낼 거고 라라는 소리도 낼 거야. 도라는 소리하고 라라는 소리의 차이점이 뭐야? 진동수가 누가 더 커? 고음이 더 크잖아. 됐어? 그러니까 라가 더 크겠죠. 그럼 속력은 누가 빠르니? 내가 이 줄을 통해서 도 소리도 낼 거고 라 소리도 낼 거야. 누가 더 전달되는 속도가 빠를까요? 도의 진동수는 2라고 치자. 라의 진동수는 5라고 치자. 누가 더 빨리 전달될까? 뭘까요? 뭘까요? 지우야, 뭘까? 도. 인호야, 뭘까? 하율, 뭘까? 라? 준호야, 뭔데? 고맹아, 내용을 전혀 머릿속에 안 넣고 있어. 파동의 속력은 매질의 성질과 상태에 결정되는데 도가 지나가는 매질하고 라가 지나가는 매질이 다르니? 같은 매질 지나가잖아. 속력이 같아야지 이 새끼들아. 정신 안 차려? 정신 안 차려? 같은 줄을 튕기고 있기 때문에 이 줄을 통과하는 소리들의 속력은 다 똑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줄을 통과하는 속력들은 다 똑같아야 된다고. V는 F 남다라며. V는 F 남다인데 도 소리던 라 소리던 같은 매질을 통과하니까 속력은 같아야 돼. 근데 도는요 진동수가 2고 라는 진동수가 5잖아요. 그럼 뭐가 다르니? 파장의 길이가 다른 거야.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 얘는 파장의 길이가 5고 얘는 파장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속력이 똑같죠. 같은 매질을 통과하니까 이 사람들아. 함정에 빠지면 안 돼.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는 속력이 같아야 된다니까. 도 소리던 라 소리던. 되겠어?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 줄을 튕기면서 어떻게 도 소리도 내고 라 소리도 내요? 속력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줄을 튕기더라도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만들려고 늘 뭐하니? 코드 잡는 위치가 다르지. 그 위치에 따라 뭘 다르게 하는 거니? 파장 길이를 다르게 하는 거지. 그거에 따라 진동수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지. 그게 코드잖아. 그게 악기 연주하는 방법이잖아. 알겠어? 여러분들 리코더 불 때도요. 그 같은 리코더 안에서 나오는 소리의 속력은 똑같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연주할 수 있는 건 같은 속력으로 전달될 때 파장 길이를 다르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길 눌러. 그러면 요만큼이 한 파장의 길이라면 내가 여길 누르면 요만큼이 한 파장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장 길이를 다르게 하면서 진동수를 다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맨날 물리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똑같은 유리컵 안에 똑같은 물을 넣잖아. 근데 어떤 유리컵이냐에 따라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다르게 해서 연주할 거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의 높이를 다르게 하잖아. 물의 높이. 어차피 똑같은 물을 통과하기 때문에 속력은 똑같아. 여기 소리나 여기 소리나 여기 소리나 다 똑같은 속력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만들려면 파장 길이를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 파장 길이는 매질의 양에 비례합니다. 매질의 양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때요. 내가 물을 진동시킬 때 어느 쪽에 물의 양이 많습니까? 여기 물의 양이 많죠.
됐어? 그러면 여기에 파장의 길이가 얘 이만큼이 한 파장, 한 파장, 한 파장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그러면 속력은 똑같이 얘도 다 10이라는 속력을 만든다고 쳐보자. 근데 얘는 파장이 길어. 파장이 10이야. 얘는 5야. 얘는 2야.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럼 얘는 진동수가 얼마여야 되니? 1. 얘는 진동수가 얼마여야 되니? 2. 얘는 진동수가 얼마니? 5. 이 얘기거든요. 됐어? 그래서 매질의 양이 파장이기 때문에 매질의 양이 많아져서 파장이 길어지는 애는 진동수가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뭐야? 저음이야. 알겠어? 일로 갈수록 뭐가 되는 거야? 고음이 되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얘기야.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매질이에요. 매질이 달라지지 않으면 속력은 같아야 됩니다. 매질이 달라지지 않으면 속력은 같아야 돼. 그랬을 때 같은 매질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만들려면 그 매질의 양을 조절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흡수가 되고 있는 거 맞아?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게 중학교, 초등학교 때 우리가 맨날 들고 다니면서 연주했던 실로폰이야. 실로폰 보시면 꼬맹아 실로폰에는 똑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금속이 뭐가 달라요? 양, 길이가 달라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누가 고음이야? 기역이 고음이죠. 매질이 짧을수록 고음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조절한 거야. 이해했니? 속력은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매질의 종류와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고음이라고 빨리 전달되고 저음이라고 늦게 전달되는 거 아니다. 알겠냐? 그러면 이러한 소리의 3요소가 있다는 걸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늘 물어보겠죠. 소리의 3요소 뭐 있냐? 안 들려? 소리에 높낮이가 있고요. 또? 네, 맵시 있고요. 또? 소리의 크기라고 하는 소리에 뭐 있습니까? 색이 있죠. 이 소리의 3요소가 파동의 구조 이 5가지 중에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요.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뭡니까? 안 들렸어? 진동수예요. 그 중에서 진동수가 클수록 고음인 건 상식입니다. 맞아. 그 중에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폭. 그쵸. 사람들은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만 들을 수 있고 2만을 넘어가는 소리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초음파라고 합니다. 알겠냐? 이런 얘기고 진동수가 클수록 고음에 해당되는 소리입니다. 라는 얘기야. 그럼 꼬맹아 이제 알겠지?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병신 새끼를 부리는 F 남다인데 같은 매질에서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 뭐 해주는 거냐? 짧아지는 거지 새끼들아. 알겠어? 이런 관계 가져. 자,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게 뭐냐? 진폭이에요, 진폭. 진폭이 크면 큰 소리, 진폭이 작으면 속다. 알겠어? 이런 얘기잖아. 맵시는 뭐니? 타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됐냐? 이렇게 소리에 3요소가 있는 것처럼 빛에도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억나니? 자, 빛의 2가지 요소. 그 중에서 빛의 세기라고 하는 빛의 밝기 있죠. 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색깔 있죠. 빛의 3원색. RGB가 뭔데요? 달, 초, 파라고요. 이 중에서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진동수라고요. 그래서 빛의 밝기를 결정하는 게 뭡니까? 진폭이라고요. 소리의 세기도 빛의 세기도 진폭이야. 그래서 2년 전에 물어봤어요. 빛의 3원색 중에 누구의 진동수가 제일 크니? 빛의 3원색 중에서 진동수가 제일 큰 거.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파장은 누가 길어진다는 얘기야? 빨간색 반비례하니까. 알겠어? 파장의 길이는 빨간색이 제일 길어요 라는 얘기예요. 되겠냐? 이걸 선배한테 물어봤었어. 너네도 답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요. 파동의 구조 중에 5개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소리의 3요소, 빛의 2가지 요소를 이 파동의 구조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하겠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진동수 아니야. 알겠냐?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매질이야. 매질의 상태가 달라지면 파동의 속력은 달라져야 돼. 라는 얘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파동의 구조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꼬맹아 파동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죠. 파동의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든 빛이든 상관없이 파동의 성질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것도 5가지의 파동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 받아쓰기 하고 있는 거 봐라. 머릿속에 있었어야지. 주말 내내 공부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자, 파동의 성질 5가지요. 파동의 성질 중에 첫 번째 됐어. 대표적으로 빛을 생각하시면 돼요. 빛에 뭐가 있습니까? 직진성. 언제 직진하니? 같은 매질을 통과하는 동안은 직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매질이 달라지지 않을 때는 계속 파동은 직진합니다. 빛은. 근데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면 직진하는 빛이 얘를 통과할 수가 없다면 반대편에 빛이 오지 않겠죠?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집니다. 그러니까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증거대봐 라고 하면 그림자지는 현상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쵸? 자, 천체에서도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그림자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쵸? 그게 바로 식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체에서 나타나는 식현상도 빛이 직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있어요? 일식과 뭐가 있니? 월식이 있죠. 일식은 누가 만든 그림자에? 달이 만든 그림자 속에 누가 가려집니까?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이니까 천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태, 달, 지 이래요.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의 위상 4 음력 며칠? 죽여버려 이 11원 방태인 같은 새끼들 며칠? 너네 정신 못 차렸구나. 히라스만 말씀드리면 너는 당장 보충이야. 음력 며칠? 1일 이 새끼들아. 음력 1일. 자, 월식이요. 월식은 누가 만든 그림자 속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지구가 만든 그림자 속에 누가 들어가니? 달 들어간다. 알겠어? 자, 그러니까 천체 순서 태, 지, 달 이거죠. 이때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의 위상은 음력 며칠? 15일. 근데 나 달에 살아. 달에서 지구 보면 뭡니까? 사기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입장 바꿔보시면 됩니다. 됐어? 그러면 매달 음력 1일과 15일에 일식과 월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야,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 어딨어? 지구의 공전 아니 달의 태양의 공전 궤도면이 어딨어? 지구의 공전 궤도면. 자, 멋진 말로 얘기하면 뭐하고? 황도와 백도가 몇 도? 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겠어? 그래서 순서는 태양, 달, 지구지만 높이가 다르면 식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서 높이가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식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황도와 백도가 정확하게 만나는 교차점에서만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황도와 백도가 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교차점 여기와 여기에 와 있을 때만 식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알겠냐? 이게 5도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야. 알겠냐? 그래서 황도와 백도가 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매달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구과학 시간에 여러분들은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빛의 직진이라는 것도 배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였나? 파동은 언제야? 1학년 때. 자, 1학년 때 빛의 2번째 성질도 배웠어요. 뭡니까? 반사. 이것도 배웠죠. 자, 빛의 반사가 뭐니? 라고 얘기하면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라고 중학교 교과서에 써 있잖아요.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빛의 반사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럼 빛이 반사될 때 파동의 오요소 중에 달라지는 게 뭐 있을까요? 빛이 반사될 때 파동의 저 오요소 중에 바뀌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뀌는 거 없습니다. 빛의 방향만 바뀌는 거지.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꼬맹아, 파동은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루골 맞아? 그러면 이때 올 때 마루골 하다가 마루에서 부딪혔어. 그러면 이때 위상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뀔 때도 있고 바뀌지 않을 때도 있어요. 위상이 안 바뀌는 반사를 자유단 반사, 위상 자유단 반사. 그러니까 위상이 바뀔 때도 있고 안 바뀔 때도 있어. 이런 단어는 안 써도 되는데요. 위상이 안 바뀌는 반사가 자유단 반사고 위상이 바뀌는 반사가 고유단 반사야. 이렇게 새로운 단어까지 외우려고 그러면 면접 대비 못해. 지금 알고 있는 단어들만 잘 정리하면 돼. 대신에 반사될 때 위상은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자. 자, 그러면 이렇게 반사가 일어날 때요. 규칙성이 있습니까? 반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규칙성을 우리는 반사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성이 있죠. 어떤 규칙성이 있어요?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 어떨 때 같습니까? 죽여버려. 어떨 때 같아? 항상 언제나 모든 반사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다 같은 말이잖아, 이 새끼야. 법칙은요 예외 없다는 뜻이야. 뭘 고민해? 되겠냐? 그래서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은 반사 법칙이 언제나 성립되는데 반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정반사와 남반사라고 하는 두 가지 반사가 있는데 왜 거기서 끝나니? 정반사랑 빛이 가다가 매끄러우면 면을 만났을 때 계속 얘기해. 빛이 반사 법칙에 의해 빛이 반사돼서 나가는 모든 빛이 한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걸 정반사라고 합니다. 알지? 한 방향으로 나가야 돼. 모두 다 같은 방향. 그럼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 현상 뭐 있어? 정반사하는 물체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증거가 있으니까 알지. 얘 정반사해? 안 하잖아. 정반사하는 물체의 증거는 뭔데? 주변의 경치가 비친다 이 새끼들아. 그래서 대표적인 정반사하고 있는 게 뭐라고? 거울, 내 얼굴 비치잖아. 알겠어? 정반사하는 물체 앞에가 서 있으면 내 얼굴이 비쳐요. 근데 칠판 앞에 서 있어봤자 칠판에 내 얼굴 안 비치잖아. 그 얘기 하는 거야. 되겠냐? 정반사하는 물체들은 주변의 경치를 비치거든요. 이게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래. 오케이. 두 번째 무슨 반사가 있습니까? 자, 꼬맹아, 정반사를 이렇게 순서대로 외웠잖아? 그러면 이것과 대조되게 남반사는 그 순서대로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아. 알겠어? 남반사는요. 말해 이제. 울퉁불퉁. 네, 그러지 않으면 거친 면에서 반사될 때 울퉁불퉁한 면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말 안 하는 거보다 낫죠. 거친 면에서 반사될 때 얘기해 계속. 뭐라고 할 거야? 그렇죠. 빛이 모든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반사를 남반사라고 하면 남반사가 일어날 때 주변의 경치는 비치지 않고 단지 그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칠판을 볼 수 있는 건 칠판에서 남반사하기 때문이죠.
누가 성립하니? 누가 언제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나 성립합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물체가 반사된 빛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물체를 보는 방법을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기해봐. 내가 물체를 봐. 왜 보는 거야? 어떻게 보는 거야? 빛의 경로.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 그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가 반사했을 때 그 반사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물체를 볼 때는요, 둘로 나눠서 설명하면 돼요. 물체를 보는 방법과 광원을 직접 보는 방법 다르겠죠. 되겠어? 네, 물체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서 반사돼서 그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물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광원이 있어. 거기서 나온 빛이요. 사과에서 반사돼서 내 눈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보겠죠. 알겠어? 근데 광원은 어떻게 봅니까? 직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광원에서 나온 빛이 바로 내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광원을 직접 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 자, 근데 사과는 빨갛잖니. 빨간 사과를 빨갛게 보는 이유가 뭐니? 네? 안 들려.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빨간색 빛만 반사해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 빛은 사과가 흡수합니다. 되겠어? 네. 빨간색 사과는 빨간색만 반사하기 때문에 내 눈에 빨간색만 들어와서 빨갛게 보이잖아? 근데 내가 이걸 노란색 셀로판지를 통과한 빛으로 볼 거야. 노란색 셀로판지를 통과한 빛으로 볼 거야. 사과는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노란색 셀로판지처럼 빛을 투과시키는 물체들은요, 자신과 같은 색깔만 지나가게 해줘요. 노란색 빛이라는 건 사실은 뭘 얘기하니? 빨강과 초록이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빨강 왔으니까 빨간색이 반사됐겠죠? 그대로 빨갛게 보여요. 근데 파란색 셀로판지를 통과하면 파란색만 없겠죠? 반사하니 안 하니? 안 하니까 검은 사과로 보입니다. 이해합니까? 이런 얘기야.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반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이러한 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에는 뭐 있을까요? 자, 렌즈는 반사 아니야. 렌즈는 굴절이야. 빛의 반사를 이용한 거 거울, 그죠? 거울의 종류 3개 말해. 평면거울, 볼록거울, 오목거울. 그 중에서요, 평면거울에서는요, 빛이 온 방향으로 그대로 반사돼서 가기 때문에 빛의 경로가 달라지지 않아. 빛이 왜곡되지 않아. 그러니 그 앞에 내가가 서 있으면 빛의 왜곡이 없으니까 나의 크기와 나의 모양이 똑같이 보일 뿐만 아니라 거울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도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단지 평면 거울에서 보면 달라지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좌우만 바뀌어 보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근데 평면 거울 말고 무슨 거울이 있습니까? 안 들려? 볼록 거울 있다고 쳐요? 자, 그럼 볼록한 거울이 있으면 이 볼록 거울은 빛을 왜곡시키니까 똑같게 보이지 않아요. 이제부터. 됐어? 가운데로 간 빛은 그대로 반사되는데 위쪽으로 간 빛은 어디로 갈까? 위아래. 볼록 거울은 빛을 퍼트리니 뭐니? 퍼트려야 돼. 퍼트려야 돼. 볼록 거울은 빛을 퍼트리는 거울이라서요. 됐죠? 위로 들어간 빛은 더 위로, 아래로 들어간 빛은 더 아래로. 그럼 빛은 어디에 보이는 거야? 실제로 빛은 보이지 않아. 이렇게 가상의 위치에 빛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빛이 보이지 않고 빛을 퍼트립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볼록 거울처럼 빛이 퍼지는 광원장치가 물체가 있죠. 이렇게 빛을 퍼트리는 물체 앞에가 서 있으면 물체는 어떻게 보인다 그랬어? 이렇게 빛을 퍼트리는 물체는 딱 한 종류의 상밖에 안 맺혀.
빛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 여기에 내가 이렇게 생길 거잖아 이 새끼들아. 말해! 축소된 정리 허상. 허상은 뭔지 알죠? 빛이 실제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빛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 허상은요, 스크린에 상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깁니다. 허상은 스크린에 상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에 상이 맺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스크린에 상을 맺힐 수는 없다는 거야.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서 정립상은요, 물체가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여요. 되겠니? 단 이렇게 볼록 거울에서는 빛이 퍼뜨려지기 때문에 축소된 상이 맺히죠. 축소되어 있는 상을 맺히기 때문에 장점 뭐 할 수 있다? 시야를 넓히려는 목적으로 이 도구를 쓰죠. 그러면 시야를 넓혀서 더 넓은 공간을 보기 위해서 볼록 거울은 어디에 설치됩니까? 이거 외워서 대답해야 돼요. 끄덕끄덕이 아니고 답을 해! 그렇지. 편의점에 있는, 야 편의점 그러고 끝낼 거야? 그렇죠. 네가 훔쳐갈까봐 했다고. 도난 방지용 거울을. 또 자동차 옆에 튀어나와 있는 측면경 또는 사이드 미러. 됐어? 또 지하 주차장에서 나올 때 이 새끼야 옆에 차 나오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구석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는 병신 새끼. 코너 반사경 새끼야. 코너에 있잖아. 그래서 이 세 개를 외워가야 돼요. 자주 외웁니다. 볼록 거울은 축소된 상을 맺히기 때문에 시야를 넓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에 주로 사용됩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알겠어? 자, 그러면 꼬매가 오목 거울은 오목 거울은 빛을 모으는 거울이죠. 그래서 오목 거울은요 빛을 모읍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가면 반사되면서 이렇게 한 점에 모인단 말이야. 되겠어? 빛을 모으는 거울이래요. 자, 빛을 모으는 거울은 오목 거울이고요. 빛을 모으는 렌즈는 볼록 렌즈입니다. 그래서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도구 앞에 상은 다 똑같고 빛을 퍼뜨리는 도구는 다 똑같은 상을 내죠. 되겠어? 그러니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에서의 상의 종류가 똑같아요. 둘 다 빛을 모으기 때문에. 맞냐? 그랬을 때 기억해봐. 아까 너네 문제 풀었던 거에 있다. 아까 문제 푼 거에 있었던 거 기억 안 나? 오목 거울 몇 번 문제야 이 새끼들아. 10번 문제? 10번 아닌데 몇 번이었어? 아니야 이거 오목 거. 10번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씨. 자, 오목 거울 또는 볼록 렌즈요. 자, 이때 빛을 모으는 장치에서의 상의 종류는 엄청 복잡해요. 그렇죠? 세 종류가 있죠. 렌즈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보다 가까이 있을 때, 초점거리와 초점거리 2배 사이에 물체가 있을 때, 초점거리 2배보다 더 멀리 물체가 있을 때 이때 생기는 상의 종류가 달랐어요. 자, 그 중에서 렌즈에 아주 가까이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가까이는 초점보다 가까이. 그래서 있을 때는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겨요. 근데 초점보다 멀리 있고 초점거리의 2배보다는 가까이 있는 중간에 있을 때는요. 알겠어? 자, 이때는 뭡니까? 확대된 돌이 실상 생겨요. 이렇게 되죠. 맞아. 돌입상은 상하 좌우 다 바뀌는 거야. 알겠냐? 네. 세 번째. 초점거리 2배보다 더 멀리 있을 때는요. 축소된
뭐가 생기니? 돌입, 실상 생겨요. 꼬맹아, 돌입은 무조건 실상이야? 실상은 무조건 돌입이야? 이거 세트야? 혼자 막 바꿔서 얘기하면 뒤져. 돌입은 실상이고 정립이 허상이야. 자, 우리 볼록렌즈 주로 언제 써요? 빛을 모으. 빛을 모을 때 쓰고요. 또 중학교에서 배웠잖아 이 새끼야. 볼록렌즈 주로 언제 쓴다고? 뭐? 볼록렌즈 언제 써요? 뒤져. 원시, 용, 교정, 안경으로 쓰는 거잖아. 오목렌즈는요. 근시, 용, 교정, 안경인데 근시 왜 생겨요? 그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져서 근시가? 수정체가 너무 얇아져서 아니다. 수정체가 너무 뭐해져서 두꺼워져서 네 말해.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져서 상이 망막보다 앞에 맺혀요.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무슨 렌즈 써요? 너무 두꺼워졌으니까 오목 렌즈로 교정을 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그럼 반사가 그런 거면 꼬맹아 빛의 성질 중에 두 번째 성질 뭐 있냐? 네, 세 번째 성질 굴절이 있어요. 반사는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라면 굴절은 뭘까요? 매질을 만나서 다른 매질을 만날 때 속력이 달라서 빛이 꺾여 들어가는 현상. 새끼들아 휘어 같은 소리하고 매질이 속력이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빛이 뭐에서 꺾여 들어가는 현상 굴절이라고 해요. 이런 얘기죠. 됐어. 그래서 A 매질에서 B 매질로 들어갈 때요.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해서 꺾여 들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 몇 도로 들어와서 몇 도로 꺾였는지 각도 재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니? 뭐가 필요하니? 각도를 재고 싶을 때 뭐가 필요하니? 야 진짜 저렴하다. 각도를 재고 싶을 때 각도를 재는 기준선이 필요하죠. 걔 이름 뭡니까? 법선입니다. 이 새끼들아. 법선 어떻게 그읍니까? 뭐의 수직? 수직이려면 기준이 있어야지. 면에서 빛이 들어간 접선면과 수직하게 빛이 들어간 됐어? 접선면에 수직하게 법선을 그어서 각을 잽니다. 얘 이름 법선이야 이 새끼야. 각도기 아니야 이 새끼야. 그랬을 때 법선으로부터 입사광선까지의 각도가 입사각이고 법선으로부터 반사광선까지의 각도가 반사각이며 법선으로부터 굴절광선까지의 각도가 굴절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갔을까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갔을까요? 안 들려 준호야?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갔는지 어떻게 할까요? 각도 보면 알아요. A 매질에서 생긴 각도가 B 매질에서 생긴 각도보다 훨씬 더 각도의 크기가 뭐합니까? 커요. 여기는 60도의 각이면 여기는 20도야. 이런 식이잖아요. 그 각도가 큰 쪽이 훨씬 더 뭐한 매질? 빠른 매질입니다. 각도의 크기를 보면 누가 더 빠른지 느린지 알 수 있어. 각도가 작은 쪽이 느린 매질이야. 우리는 각도로 속력을 비교할 수 있어. 맞아. 자, 그러면 이때 굴절률이 더 큰 거 찾아라. 거기 문제 있었잖아.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빠른 매질 찾으라는 거야? 느린 매질 찾으라는 거야? 굴절률이 큰 게 A입니까? B입니까? A는 빠른 매질, B는 느린 매질. 그럼 굴절률은 어느 매질에서 더 클까요?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더 느리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굴절률은 B가 더 크다 이 새끼들아. A보다. 굴절률은 느린 매질에서 더 큽니다. 굴절률은 느린 매질이 더 큽니다. 굴절률이 더 크다는 얘기는 더 느리다는 뜻이다. 꼬맹아, 굴절률이 2야. A 매질이. 그거 무슨 뜻이야? 빛이 공기 중에서 전달되는 속력에 비해서 몇 배? 2배 느려졌어요. 굴절률이 5인 B 매질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빛이 공기 중을 통과할 때보다 속력이 5배 느려진 매질이라는 뜻이잖아. 굴절률이 클수록 느리다는 뜻이다. 알겠습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때요. 여러분들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갔는데 그냥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간 게 아니고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갔다는 얘기야. 이때 빠른 매질 쪽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생겼는데 이 각도가 60도, 60도. 굴절각은 이거보다 작아요. 그래서 20도. 이런 느낌이라고. 알겠어? 네.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입사각을 크게 할 거야. 굴절각 어떻게 될까요?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 어떻게 된다고 내가 100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커집니다.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도 커져요. 그래서 이거 70도로 만들면 얘는 20도보다 좀 커지겠죠. 이런 느낌으로 바뀐다고. 커지면 같이 커져요.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야. 자, 근데 제가 거꾸로 쏠 거예요. 여기서 쏴서 일로 나가게 할 거예요. 가능하잖아요. 그쵸? 요번에는 B 매질에서 A 매질로 가게끔 할 거니까 여러분들 뭐합니까?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린 매질 쪽에 생긴 각이 입사각과 반사각이고 빠른 매질 쪽의 각도가 굴절각입니다. 그러니 느린 매질 쪽에서 20도로 쏘면 굴절각이 보시는 것처럼 60도가 돼요. 거꾸로. 되겠어? 네. 그러니 입사각과 반사각이 이럴 때 굴절각은 60이 되니까 이거 훨씬 더 커요. 무조건 빠른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는 무조건 커야 된다고요. 알겠어?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 어떻게 돼? 그래도 커진다고. 예외가 없다고. 예외가 없다고. 그러면 속력이 느린 B 쪽에서 입사각을 더 크게 해. 그래서 30도로 더 크게 해서 입사각 크게 하면 굴절각도 더 커져야 된다고. 이렇게. 입사각 크게 하면 굴절각 더 커져서 이렇게 된다고. 기억 안 나? 그랬을 때 됐어.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에 입사각을 멋진 말로 임계각이 생기잖아. 임계각. 그러면 임계각보다 커지는 그 순간부터 뭐가 일어난다 했어? 전반사가 일어난다 했잖아. 그 전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게 뭐야? 뭐냐? 광섬유 그리고 스넬의 창.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다 보일 것 같지만 임계각 범위를 넘었으면 하늘이 안 보이고 까매 보여. 그래서 바닷속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조그만 창을 뚫어놓은 것 같이 보인다고요. 알겠어요? 이런 얘기였잖아. 이해되니?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보였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생각해보세요.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학교 교과서에 뭐 써있었을까? 네, 물에 담겨있는 젓가락이 꺾여 보여요. 또! 아니요. 물고기가 됐어? 떠 보입니다. 실제 위치보다 더 위로 올라와 보여요. 다시 말해서 물속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다 위로 올라와 보이니까 수심이 뭐해 보일까? 얕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다이빙해도 안 죽을 수 있어 그랬는데 들어갔는데 끝이 없이 들어가잖아요. 뒤진 거예요. 되겠어? 빛의 굴절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 또! 그래서 기억나죠? 커피잔 속에 있는 동전에 물을 부으면 안 보였던 동전이 떠 보입니다. 그쵸? 또요. 학교 안 다녔어. 얘기를 해봐!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또 뭐 있어? 아지랭이, 신기루 이 새끼들아.
그 굴절을 이용한 우리나라 속담 뭐길까 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얘기는 소리가 위로 이렇게 휘어서 간다는 얘기죠. 자,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위로 소리가 뜬다는 얘기죠. 굴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굴절은 느린 매질 쪽을 향해 갑니까? 빠른 매질 쪽을 향해 갑니까? 항상 굴절 방향은 느린 매질 쪽을 향합니다. 아이 참, 느린 매질 쪽을 향해. 근데 꼬맹아, 그러면 아래와 위에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공기의 온도, 기온. 그 문제도 거기 있잖아. 기온이 다르잖아. 그럼 소리는요, 더운 공기에서 빨라, 찬 공기에서 빨라? 어디에서 빨라? 더운 공기에서 빨라. 그러면 쟤는 어느 쪽을 향해서 꺾였겠어?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니까 어느 공기? 찬 공기가 있는 쪽을 향해 꺾였어. 그러니까 찬 공기가 위에 있고 아래쪽에 더운 공기인 게 하루 중에 언제라고? 낮이라고 이 새끼야. 그럼 그 그래프 두 개 중에 누가 낮을까? 아까 풀어본 문제 중에 있잖아. 없는 척 하기는 이씨. 몇 번이야? 5번이래 이 새끼들아. 자, 5번. 자, 5번에서 가는요.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져요, 더워져요? 더워지죠. 이거 낮이야, 밤이야? 밤이죠. 됐어. 가는 밤이야. 나는 낮이야. 됐어. 아래쪽에 더운 공기가 있는 게 낮입니다. 낮. 됐어. 네, 위쪽에 더운 공기가 있는 게 밤입니다. 밤. 그래서 낮에는 찬 공기가 있는 소리가 위로 휘고요. 밤에는 찬 공기가 아래로 있어서 소리가 아래로 휘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거야. 그래서 소리가 휘는 방향이 무슨 공기? 찬 공기 위치야. 찬 공기 위치.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꼬맹아, 소리는 더운 공기에서 빨라? 빛은? 무슨 공기에서 빨라? 소리가 똑같다. 더운 공기에서 빠르다. 빛도. 알겠습니까? 꼬맹아, 여기 공기, 여기 물, 내가 여기서 빛을 쏴. 자, 굴절 어느 쪽으로 되는지 그려. 빛을 쐈어. 이 빛이 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느 쪽으로 휘어? 그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휘어야 돼? 위아래. 원래 가야 되는 방향보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 이게 빛의 정체야. 되겠어? 네. 소리를 쏴. 어디로 휘어야 돼? 소리는 어디서 빨라? 공기에서 빨라? 물에서 빨라? 네. 소리는 물에서 빨라요. 그러니까 어디로 휘어야 돼요? 물이 이렇게 휩니다. 이게 소리일 때 휘는 모습이야. 그래서 네, 이렇게 돼요. 소리는 고체 매질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 매질, 그 다음 기체 매질이고요. 빛은 거꾸로예요. 빛은 기체 매질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고체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휘어지는 방향이 상태에 따라서는 다른데 공기의 온도에 따른 속력도가 일어나요. 더운 공기에서 빠릅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굴절이라면 꼬맹아, 우리 파동의 성질 중에 네 번째는 뭐니? 간섭 이거야. 되겠어? 자, 간섭하기 위한 조건이 뭐니? 파장의 길이가 같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파동이 만날 때 간섭합니다. 되겠어? 네. 간섭은요, 반드시 파동이 두 개 이상
되는데 아무나 만난다고 되는 건 아니야. 조건이 있어. 파장 길이가 같은 파장의 길이가 같은 두 개 이상의 파동이 만날 때만 간섭해. 됐어? 그러면 이 간섭에 의해서 변하는 건 이 5요소 중에 누굴까요? 간섭에 의해서 변하는 건 진폭만 바뀌는데 진폭은 소리의 뭐를 결정하는 거지? 소리의 크기. 되겠어? 그래서 이러한 간섭을 할 때요. 진폭이 커지는 간섭을 뭐라 그러니? 보강 간섭. 보강 간섭은 진폭이 커지기 때문에 소리가 더 뭐해? 커져. 빛은 더 밝아. 알겠어? 네.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도 있어. 그래서 소리는 작게 들리거나 어두워 보이겠지. 맞아. 무슨 간섭? 상세 간섭. 상세 간섭을 이용한 게 뭐 있어? 노이즈 캔슬링.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악기에서도 사용되고 위조 집회 방지할 때도 쓰고요. 그죠? 비눗방울에 빨주노 촉하는 뭐 무지개 생길 때도 간섭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눗방울에 보이는 색깔은 빛의 간섭인데 하늘에 떠있는 물방울의 무지개는 간섭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불철과 반사에 의한 빛의 분산이야. 분산. 됐어? 빛의 분산이야. 됐어? 공기 중에서 생긴 무지개는 빛에 반사하고요. 됐니? 비눗방울에 생긴 무지개는 빛의 간섭입니다. 자, 꼬맹아 왔는지 혹시 내가 높아지면서 물어본다. 자, 물방울 있어. 자, 비가 오고 나서 하늘에 떠있는 물방울들 때문에 무지개가 생기잖아. 자, 그 무지개 중에 1차 무지개가 있고 들어봤나? 2차 무지개가 있어. 됐냐? 1차 무지개 뭐고 2차 무지개 뭐야? 네. 물방울에 들어간 빛이 굴절해서 한 번만 반사해서 굴절해서 나와서 내 눈에 들어가면서 무지개를 만들면 한 번 반사했기 때문에 1차 무지개를 만드는 거야. 그 1차 무지개가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위는 빨간색, 아래로 갈수록 보라색인 이 무지개야. 그래서 근데 2차 무지개는요. 저기 위에 있는 그래서 물방울에 의해서 생겨요. 아주 위에 있는 물방울이 만드는 거로 빛이 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들어가요. 아래로 들어가서 한 번 굴절하고 반사하고 또 여기서 반사 두 번 해서 2차 무지개. 그래서 굴절 이렇게 해서 내 눈에 들어옵니다. 알겠어? 아래로 들어가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2차 무지개입니다. 2차 무지개는 색깔 배치가 거꾸로 있어요. 위가 보라색, 아래가 빨간색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 쌍무지개 떴어요. 이런 얘기 하지. 무지개 두 개 뜬 거잖아요. 그 두 개 떴다는 건 1차 무지개와 2차 무지개가 동시에 보이는 경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무지개 하나만 들어 보이죠? 왜 그래요? 2차 무지개는 거의 안 보입니다. 왜? 빛이 반사되면서 빛 에너지가 물방울에 흡수돼서 빛의 세기가 약해져.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여.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건 1차 무지개가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2차 무지개는 잘 안 보입니다. 맞냐?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할 테니까 아까 9번 빼고 10번까지 문제 그것만 깔끔하게 풀어가지고 다음 주에 가지고 와. 알겠지? 포인트 안 가져왔다 그러면 뒤져. 알겠지? 어디로 가야 돼? 명당. 그렇지. 명당이 어디서?